예, 오늘은 2023년 1월 31일 음력으로 1월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무명 학술원에서 끊임없이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훌륭한 우리 성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국문명학술원 249번째 강의로서 고 강상원 박사님과 이 돈학문명학술원, 그리고 우리가 고 유창균 박사님과 고 유창균 박사님과 그의 제자 최춘태 박사님의 각구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유창균 박사님과 그의 제자 최춘태 박사가 40년 만에 밝힌 이 각골 한자음 복음법과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타파한다, 이런 내용으로 그 강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공호 강사원 박사님의 우리말의 뿌리를 찾으신 영국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말의 뿌리가 산스크리트에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부모 대사전을 1, 2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복원하기 이르렀고요. 또 그리고 우리 유창균 박사님의 이 문자에 숨겨진 민족의 연원이라는 책과 여기 신고 국어학사 요 책을 제가 이렇게 구하게 돼서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 유창균 박사님의 일본 신화와 언어학적 접근, 요거는 유고작인데요. 유고작인데 우리가 이영하 선생님께서 요거를 재정리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최춘태 박사님인 이 창균 박사님이 제자이시죠. 제자분께서 이렇게 각걸음으로 파악한 우리가 식민사원과 동북공정을 극복한다는 이런 최춘태 박사님의 이 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리말과 우리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학문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이 두 권의 제가 책을 소개시키고자 하는데요. 이 최동석 박사님의 성취 예측 모형 이 책과 이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전문가시죠. 그래서 성취 예측 모형에 대한 이 책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조성복 선생님의 이 책, 독일 정치가 우리의 대안이라는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상고사에서부터 태고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상고사, 고대사, 현대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소개시키고 학문을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 시간에 이제 강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이제 사랑하죠. 민주당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의 있는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우리가 비평하고 비판해서 우리가 보다 더 민주당을 건전한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한국의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으로 호남 민주화의 실패를 재분석한다는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 저 강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적었던 요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 민주화의 실패를 재분석한다는 뜻은 우리가 민주당의 지분이 호남에 가장 많이 있고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면서 특히 전남의 마한 문화권과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의 가야 문화권이 연합해서 이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4.19라든지 그 다음에 부마 항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5.18이라든지 이러한 한국의 민주화의 촉발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표하는 민주당 내의 대표 주자가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힘을 합쳐서 유신 독재에 항거하고 또 신군부에 맞서서 이렇게 투쟁해 오는 과정에서 1987년 우리 백기환 선생님이 진보민주계열의 단합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김씨가 즉 김대중과 김영삼이 갈려서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외국에 영국에 가 계셨던 김대중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평화민주당을 만들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김영삼이가 그동안에 국내에서 투쟁했던 것을 무식하게 만들어서 고립무원에 빠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김영삼은 김대중에게 정치적 순리에 의해서 신여를 배신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김영삼이 김종필과 손을 잡고 자민련과 손을 잡고 노태우와 손을 잡고 거대한 민자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민주자유당을 만들어서 3당 합당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가야 문화권에 있는 부산 경남이 대구 경북에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름으로 뭐냐면은 거기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그의 그에 대한 잔당들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을 지탱하면서 더욱더 동서 갈등의 뿌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대중 씨가 대의적으로 역사관과 국가 간의 바탕을 두고 만약에 김영삼을 포용해서 밀어주었더라면 그 이후에 정치투쟁을 거쳐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의 미래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김영삼의 한 민주화의 축이 그 적폐 세력의 뛰어들면서 그 이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참모들이라 하면 우리가 그 하나가위를 비롯해서 한광옥이, 그 다음에 김경재, 그 다음에 김옥두, 이낙연이, 박지원이, 그 다음에 권노갑이,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결국은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그 한자리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가신들이 아주 형편없는 나락으로 이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 호남의 민주당의 그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호남이 바로 토소 세력들과 연합해서 이낙연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기타 호남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 분당질을 하고 토 세력들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의회 권력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마지막까지 그 윤석열이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그 호남 정치인들이 그 호남 토 세력들이 그 분열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그 열린우리당을 박차 나가서 결국은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면서 천정배, 정동영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김한길과 손을 잡고, 그때도 김한길과 손을 잡았나요? 하여튼 김한길과 손을 잡고 그 박지원, 기타 등등 이런 그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호남 그 토 세력들이 또 뛰쳐나가면서 민주화에 민주당을 또 고립하게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이 죽음으로 인해서 불려 나와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또 바로 호남은 호남 지분을 요구하면서 그 민주화에 해당 행위를 했죠. 민주당에 해당 행위를 했죠. 그것이 바로 안철수를 내세워서 그 분당을 해가지고 국민의 당위를 만들어 가지고 48석을 만들어 떤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있었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바로 마지막 이 호남의 토 세력인 이낙연이와 박지원이, 그 다음에 정식윤이가 개파를 형성해서 문재인을 앞세워 놓고 분당과 같은 그 해당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재명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당내에 파열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어가는 이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조한 민주당 180석과 그 180석 중에서도 과거에 호남 토 세력들과 그 다음에 한국의 독재 민주 학생 운동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그 임종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인영이라든지, 김민석이라든지, 우상호라든지, 송영길이라든지, 기타 최재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반개혁적인 인물로 그 나타나게 되었고, 그 반개혁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수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낙연을 위시해서 김종민이 윤영찬이라든지 신경민이라든지 박광온이라든지 뭐 이원종이라든지 이런 이원욱이라든지 기타 이런 서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적은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민주화의 실패를 재분석한다. 해방 후에 70년 동안의 진보민주 세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대변이 되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문제를 재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 중심 정치인은 김대중, 권노갑, 한화갑, 한광욱이, 김경재, 김옥두, 김상현도 돌아가셨죠. 그 이후에 천정배, 정동영, 정세균이, 이낙연이, 박지원이, 박주선이, 그 다음에 신경민, 윤영찬이, 김종민이, 서른, 이원욱이, 김민석, 송영길이,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최재성, 박병섭, 김진표, 이들은 호남 출신이고 대부분 호남 출신이고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을 뿐 한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 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반개혁적 민주시민 세력을 속인 개혁 민주시민 세력을 속인 장본인이더라 이거죠. 이들을 영무시하고 이들에게 맹목적이고 이들에게 정치적 포획된 것을 호남 일반 민중들은 자기 자식 사랑과 자기 자식 자랑과 출세와 돈으로 얼룩지어서 결국은 입신 출세형 명의주의자로 키워서 이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포획되어서 전라 그 광주 이러한 민주 세력들에게 크나큰 뭐냐면 상처를 입히고 배신 행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돈과 자식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편성된 위의 사람들은 좋은 학벌과 국가 엘리트주의의 혜택을 입은 지난 70년 역사에 가장 국가 혜택을 많이 입은 그야말로 민주당 간판으로 호화호식하고 꿀과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기득권 세력들이라 이거죠. 예, 위에 제가 언급됐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이고 지방 토세력이 민주당 토세력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호화호식하고 꿀과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거죠. 이들은 김대중 때부터 적과 동지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가짜 출세자들이었다 이거죠. 김영삼을 몰아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는 것이죠. 특히 김대중 참모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라 이거예요. 김대중 참모 중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까 한강욱이 김경재를 말하는 거죠. 원래 이 가야문화권인 불경은 부산 경남은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나 해양 세력으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야문화권과 마음문화권의 연합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산 경남과 전남 광주의 연합 이 민주화의 뿌리인데 이걸 뭐냐면 분열시킨 원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고조선 이후 고조선의 후예로서 부여족의 예족의 일파들인데, 단지 전남 마한이 섬이 많기 때문에 정주민이 문화가 더 사유 개념이 강하고 소송불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관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분명한데 김대중 대통령이 상고사나 고대사에 대한 학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남 광주 문화권과 그 다음에 부산 경남 마하권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매우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제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은 같은 해양 세력이어서 가야연맹체와 분권화가 마지막까지 이 고조선 연맹의 형태로 존속했던 나라들이다 이죠. 자, 여기에 현재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 한나라당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구나. 국민의힘 한나라당의 전략 전술에 정치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이 김대중을 내세워서 불경 부산 경남의 김영삼을 고립시킴으로써 부산 경남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대구 경북에 투항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김영삼은 바로 자민련을 만들었고 충청도의 명주인 김종필과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와 함께 3당 합당을 하면서 민자당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김영삼이가 권력을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이가 권력을 잡았죠. 그러나 여전히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주류 세력은 바로 우리가 강남 5구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국 권력을 지금 현재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대중은 노무현을 통해서 권력을 재창출한 훌륭한 정치인이고 노무현을 앞세워서 호남민주당 세력이 탄핵을 하면서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어 열린우리당을 깨고 분열하였다는 것이죠. 또 이 문재인을 앞세워서 김한길이 어디 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가가 있잖아요. 이 김한길이와 박지원이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안철수를 앞세워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갖고 놀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을 당대표로 또 대통령 후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의로서 승복하지 않으면서 대장동의 문제를 끄집어 넣어 가지고 동지에게 칼을 꽂는 비열한 행동을 이낙연이 했다는 것이죠. 누구와? 전해철이와 같이. 이들은 모두 다 호남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와 같은 이 분류들을 우리가 수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동참한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세균과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이 지금 현재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김진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이 그 다음에 노영민이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 김현미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노무현 정권이 결국은 뭐냐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결국은 문재인이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재인이가 직접 뽑은 검찰총장의 손해를 가지고 뒤통수를 맞아가 권력을 찬탈당하는 그런 더러운 짓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을 당대표로 대통령 후보도 뽑아놓고도 이낙연이가 수박 들고 함께 승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국의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팔아먹는 원흉들인데 이낙연, 박지원, 정세균, 문재인을 비롯 등은 문재인을 앞세워서 민주당을 말아먹었다 이거죠.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듯이 문재인은 그들에게 포획되어서 조국 추미애와 같은 민주당의 개혁 소장파들을 제거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민주당의 본질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치는 공적 개념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을 방치하는 국정원 원장 박지원과 국무총리 정세균, 이낙연이, 국회의장 박병석이, 김진표,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과 임종석,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교육부 장관 유원회 같은 이 모두가 민주당을 말아먹는 운영이다 이거죠. 대부분이 호남 출신들인데 아직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 민주당이 앞으로 뒤통수를 맞게 되고 뒷박치게 된다 이거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과 호남민주화 세력의 진보민주개혁 세력을 배신하고 그들이 리그에 일그러진 영웅으로 현실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문재인과 호남민주 토 세력들 기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을 방해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지금 현재 학생운동권 이들은 모두 다 일그러진 영웅으로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 정치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제 정치의 문제를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공우 강사원 박사님이라든지 고 유창균 박사님들이 이러한 우리말과 글을 그 복원시키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게 되었고, 우리의 말과 글의 뿌리를 이런 분들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공우 강사원 박사님은 많은 설명을 제가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유창균 박사님과 그 대를 이어서 각걸음을 연구하고 계시는 제자 최춘태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 유창균 박사의 대를 이어서 제자 최춘태 박사가 40년 만에 밝힌 각골 한자음 복음법과 상고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 고 유창균 박사님은 1972년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한자 문학 제1인자로 불려 모아 1인자들을 불러 모아 2년에 걸쳐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한국에서는 유창균 박사가 초빙되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자 프린스턴은 한국의 유창균 박사를 한자 어문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자라고 공인했다는 것이죠. 이후 이 유창균 박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각고름의 경지로 들어 탐구하였으며, 이 각고름이 우리말임을 증명하고 2015년 92세로 타계했다. 이 책의 저자 최춘태는 그의 학문을 개성한 유일한 제자이다. 각고름의 주인공 상은 시대의 한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은 중국 역사학자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이죠. 반면 우리는 모르고 있다. 민족이 같으면 언어가 같아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각고음으로 상고대 자료를 읽으면서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이 거짓이 모두 드러났다 이거죠. 그것뿐 아니라 묻혀있는 우리 역사를 새로 밝힐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난이한 각고름 복음법을 일반인들도 습득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책들을 소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을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성현이신 공우 강사원 박사님과 유창균 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 내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합리적, 발전적, 창조적 문제하면 비판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훌륭하게 견인되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